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 막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10명 중 8명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체한 줄 알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심장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저는 80세 심장병 전문의 박성준입니다. 40년 동안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단 한 가지 이유로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지금 아래 버튼 누르세요. 이건 반드시 저장해야 할 정보입니다. 심장마비는 대개 새벽이나 늦은 밤, 가족들이 자는 시간에 발생합니다. 혼자 있을 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율은 고작 13%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땐 67%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5배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에서 나올까요?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런 응급 상황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면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는 먼저 떠나셨거나 깊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대개 처음엔 별것 아닌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속이 안 좋은 줄 압니다. 왼팔이 저리면 그냥 근육통이라 생각합니다. 턱이 아프면 치과 가야 하나 생각하죠. 명치가 아프면 소화불량이겠거니 합니다. 어깨가 결리면 잠을 잘못 잤나 여깁니다. 이런 평범한 증상들이 실제로는 심장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각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심장마비가 시작되면 뇌사까지 4분입니다. 4분 안에 조치를 못하면 뇌의 산소가 끊기고 생명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누워서 쉬려고 합니다. 아니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의하려고 하십니다. 혹은 병원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밤중이라 병원 응급실에 가기가 망설여지기도 하고 괜히 소동 피우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이런 망설임이 바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혼자 계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알려드릴 7가지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생존 확률은 87%까지 올라갑니다. 멈추기, 앉기, 신고하기, 아스피린 먹기, 문 열기, 숨쉬기, 의식 유지하기. 이 7단계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의학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한 번만 연습해 두시면 위급한 순간에 자동으로 몸이 움직일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치료한 김정구 어르신은 새벽에 혼자 계시다가 이 방법으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지만 증상이 이상해서 바로 이 7단계를 실행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무사히 넘어가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이건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방법, 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위험한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시작을 대부분이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 환자의 약 85%는 초기에 증상을 다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가슴 가운데 명치 부위가 답답하거나 속이 울렁거리면 대부분 체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신 분들 중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제를 먼저 드시고 시간을 보내다가 증상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인한 통증은 단순한 소화불량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몸으로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2시간 이상 계속되고 그와 함께 식은땀이 난다면 반드시 심장 문제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증상은 근육통입니다. 왼쪽 어깨나 팔이 뻐근하고 아프면 어디 부딪혔나? 어제 무거운 걸 들었나? 생각하십니다. 목이나 턱까지 통증이 올라오면 목 디스크인가? 치과 문제인가? 라고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방사통입니다. 이 통증은 가슴에서 시작해서 왼쪽 어깨, 팔, 목, 턱까지 서서히 퍼져나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은 가슴 통증보다 이 방사통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쉬운 겁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오해는 단순 피로입니다.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고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있을 때 대부분 좀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장마비 직전에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피를 내보내지 못해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 전체에 힘이 빠지고 마치 100m를 전력 질주한 것처럼 숨이 차며 움직이기도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피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절대로 그냥 누워서 쉬면 안 됩니다. 누우면 심장이 더 부담을 느끼고 혈액순환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제부터 이어질 생존법을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 지금 누르세요. 이 정보는 저장해 두어야 할 생명의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스트레스로 넘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 때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가 유발하는 가슴의 압박감은 스트레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심장마비 시 나타나는 답답함은 마치 큰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처럼 극심한 압박감과 함께 숨 쉬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네 가지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다음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은 단 몇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장마비는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억해 두세요. 소화불량, 근육통, 피로, 스트레스처럼 느껴지는 증상이 사실은 심장마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이러한 신호를 알아채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정보는 꼭 가족에게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살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40년 동안 응급의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현장에서 깨달은 사실은 준비된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생존율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단계를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생명을 살리는 실천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즉시 활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힌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든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걷고 계셨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즉시 정지하세요. 왜냐하면 이 순간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계속 움직이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고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즉시 앉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벽에 기대어 앉으세요. 절대 바닥에 주저앉거나 눕지 마십시오. 서 있으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질 경우, 쓰러져 다칠 위험이 크고 누우면 혈류가 갑자기 심장으로 몰려 이미 힘든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앉는 자세는 심장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본 자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이 오기까지 몇 분이 걸릴지 모릅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단 4분. 119에 신고해야 그 즉시 출동한 응급의료진이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시에 사는 80세 남성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쁩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주소를 정확히 차분히 전달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네 번째 단계 아스피린 복용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혈관 안에서 생긴 혈전, 즉 피떡이 혈관을 막는 현상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해서 혈전의 크기를 줄이고 혈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100mg짜리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흡수가 훨씬 빠르고 효과도 즉각 나타납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 출혈 병력이 있으신 분은 복용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문을 열어두지 않으면 119가 도착해도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생존 확률을 떨어뜨립니다. 비밀번호가 있는 경우 큰 종이에 숫자를 적어 문에 붙이거나 문 앞 화분 아래에 열쇠를 둬야 합니다. 이건 도둑을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섯 번째는 깊고 천천히 숨 쉬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안해지면 누구나 빠르게 숨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은 산소 공급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4초간 코로 들이마시고 6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 후 하고 소리를 내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호흡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숫자를 세는 등 간단한 행동을 계속 이어가세요. 의식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7가지는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실제적 기술입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이건 반드시 저장해 두어야 할 생존 지식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반드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이 7단계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평소에 반드시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오고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피린 복용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된다면 아스피린 100mg짜리 2알을 즉시 꺼내어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냥 삼키면 위에서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가 늦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씹으면 입안 점막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3분 안에 효과가 시작됩니다. 물 없이도 가능합니다. 침으로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맛이 쓰더라도 절대 삼키지 마시고 꼭꼭 씹으셔야 합니다.
이 단 하나의 행동이 심장 손상을 40%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고 방법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가슴이 아파요라고 하지 마시고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이 조이고 왼쪽 팔까지 아픕니다라고 정확히 말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119는 심장마비 환자 전용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 바로 출동합니다. 주소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호수까지 정확히 말하고 현관 비밀번호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알려주십시오. 비밀번호가 어렵다면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은 반드시 지금부터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2초간 멈췄다가 6초 동안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산소 공급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호흡이 불안정하면 심장이 더 불규칙하게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흡법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존 시간을 늘려줍니다. 네 번째는 앉는 자세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무조건 누우시면 안 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되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세요. 이 자세가 심장에 가장 부담을 덜 주는 자세입니다. 만약 의자가 없다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으셔도 좋습니다. 절대 바닥에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지 마세요. 누우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몰려서 이미 힘든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누르세요. 이 정보를 저장해 두셔야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 응급 기능입니다. 휴대폰에 응급전화 단축 설정을 해두면 잠금 화면에서도 119에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가족과 함께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입력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기존 질환 등을 미리 저장해 두면 응급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질문 없이 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 의료진이 판단을 미루게 되고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종이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십시오. 예를 들면 냉장고, 전화기 옆, 현관문 안쪽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심장마비 증상 시 아스피린 2알 씹기, 119 신고, 문 열기 자세 호흡 의식 유지. 이 문장을 매일 눈으로 익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실제로 연습해 보세요. 준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반복해서 익히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버튼 지금 누르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행동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꼭 공유하세요. 이 한 가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생존 사례를 통해 이 7단계 행동법의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치료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8세 김정구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정구 어르신은 작년 여름 새벽 3시경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갑자기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웠고 식은땀까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고 참고 견디시려 했지만 통증이 왼쪽 팔까지 번지고 숨이 차기 시작하자 과거 교육받은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7단계 행동법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던 모든 행동을 멈추고 거실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 다음 망설이지 않고 119에 바로 신고하셨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도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왼쪽 팔이 당기고 식은땀이 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스피린 2알을 꺼내어 씹어서 복용하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돌아온 뒤 의자에 앉은 채로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며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3분 30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5분 뒤 응급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김정구 어르신은 의식을 완전히 유지하고 있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의료진은 초기 조치가 완벽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손상 범위가 매우 작았고 수술 없이도 약물 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4분 골든타임 안에 모든 응급 행동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냥 참고 넘겼거나 가족에게 전화부터 했더라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다음은 82세 이영희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 중 갑자기 심한 피로감과 숨찬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가슴 통증은 없었지만 왼쪽 어깨가 아프고 턱까지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그 증상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고 직감하셨습니다. 과거 건강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7단계 행동법을 곧장 실행하셨습니다. 먼저 가스레인지를 끄고 주방에서 벽 쪽으로 몸을 옮겨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하신 후 아스피린 2알을 꺼내어 씹었습니다. 그 다음 현관문을 열고 다시 주방 쪽으로 돌아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셨습니다. 호흡은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반복하셨고 의식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응급의료진이 도착했을 땐 할머니는 또렷한 의식으로 문 앞에 계셨고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는 심근경색 초기였습니다. 다행히도 적절한 초기 대응 덕분에 심장 근육 손상이 거의 없이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도 단 4일에 불과했고 현재는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골든타임 4분 안에 모든 응급 조치를 완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심장이 멈춘 후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기 전까지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 시골에 계신 조부모님께 이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세요. 이건 그냥 영상이 아니야.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지침서야.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 이 정보는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필수 가이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심장마비 생존법 7단계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도 순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세요. 무엇을 하고 계시든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다 말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어떤 일이든지 지금 멈추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바로 앉으세요. 서 있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거나 의자에 앉고 절대로 눕지 마세요. 셋째, 119에 신고하세요.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보다 119가 먼저입니다. 증상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왼쪽 팔이 아픕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넷째, 아스피린 2알을 씹어서 드세요. 삼키지 말고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약이 입안 점막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3분 안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있다면 119 신고 시 함께 알려주세요. 여섯째, 깊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공황 상태에서는 숨이 가빠지기 쉽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산소 공급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째,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계속해서 말하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뇌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7단계만 정확히 따라 하시면 생존 확률은 13%에서 87%까지 올라갑니다. 무려 74%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준비된 사람과 무대응자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고위험군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비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 아스피린을 구비해 두세요. 100mg짜리 아스피린을 최소 10정 이상 준비하시고 사용법을 가족과 함께 외워두세요. 또한 스마트폰 응급 설정도 반드시 하세요. 잠금 화면에서도 119에 바로 전화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개인 의료 정보를 입력해 두시면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과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계시는 부모님, 노모, 고모, 삼촌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심장마비가 오면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직접 설명해 주세요. 영상 공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따라하는 연습까지 해 두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소화불량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근육통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스트레스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피로라고 눕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멈추고 앉고 신고하고 아스피린 먹고 문 열고 숨 쉬고 의식 유지하십시오. 이 7가지 행동이 생명을 지킵니다. 그 어떤 치료보다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4분. 단 4분 안에 결정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지금 구독 누르세요. 이 정보는 언젠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준비하고 실천하고 공유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저장하세요. 언젠가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영상이 여러분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구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지금 누르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인터넷 검색할 시간도 없습니다. 미리 저장하고 미리 구독해둔 정보만이 즉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반드시 아스피린을 준비하세요. 100mg짜리 아스피린 최소 10알 이상. 상비약통에 넣어두고 포장지에 심장마비 응급용이라고 크게 써두세요. 유통기한도 체크하고 1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스마트폰 응급 설정도 오늘 꼭 해두세요. 잠금 화면에서 바로 119에 전화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고 복용 중인 약물, 병력, 알레르기 정보도 입력해 두세요. 설정 방법을 모르시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들과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세요.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모두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대가 많다면 반드시 알려드리세요. 영상 아래 댓글로 약속을 남겨주세요. 아스피린 준비하겠습니다. 7단계 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이처럼 글로 써서 약속하면 실천 확률이 3배나 높아집니다. 의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 문자, SNS, 단톡방 등 여러분이 쓰는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수많은 생명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80세 제가 40년간 응급의학을 해오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지켜본 결과 심장마비 생존에는 단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약속하세요. 이 영상을 저장하시고 아스피린을 준비하시고 스마트폰 설정을 마치고 가족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7단계를 복습하세요. 기억하세요.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구독 누르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저장해 두세요. 주변에 꼭 공유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